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을까? 북미는 이 난리였는데. 아니 뭐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 태생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냥 아무나 앉혀놓고 야 너 플스2 살래 액박 살래 하면은 다 플스2 사지 누가 액박을 삽니까? 굉장히 유명한 IP이고 특히나 북미 쪽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환장하는 그런 아니죠. 이제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헤일로 인피니트 지금 6번째, 7번째 정식 넘버링으로는 6번째 작품인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전작들을 꼭 해봐야 되나요? 스토리 몰라도 되나?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정도면은 유달리 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좀 인기가 덜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기가 없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엑스박스라는 콘솔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 중에서 최하위가 지금도 엑스박스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한계에 부딪힌 게 제일 컸고 태생의 문제다. 그렇죠. 엑스박스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예. 만약에 플스로 나왔으면은 엄청 히트해가지고 팝판급의 IP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모르죠. 예. 액박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 태생적으로 잘못된 거죠. 콘솔로 FPS를 하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PC 보급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키마가 너무 익숙한 와중에 굳이 어려운 패드로 FPS를 해야 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초기 때부터 자리를 못 잡았고 반면 북미는 이 헤일로가 거의 마리오급 오히려 엑스박스보다 헤일로가 더 유명한 그거 있잖아. 그 게임기 헤일로 되는 게임기 그 정도로 유명한 닌텐도 스위치 그 마리오 되는 게임기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 그 포켓몬 그거 있잖아. 포켓몬 그런 게임기. 느낌인 거죠. 그 정도로 헤일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왜 그런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북미는 이 카우치 문화가 가족들이 그냥 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게 일상인 거예요. 거기서 뭐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거기서 낮잠도 자고. 근데 이 헤일로가 딱 콘솔이 그런 종류의 게임기인 거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친구들과 패드를 나눠 가지면서 그런 문화에서 시작해가지고 분할 화면으로 코옵을 하는 그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요. 이제 멀티플레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죠. 스타크래프트죠. 스타크래프트가 PC방 민속놀이야 그냥. 네, PC방 보급이 되면서 멀티플레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환장하고 야 우리 오늘 PC방 가자 이래서 다 같이 했잖아요. 그게 북미에서는 헤일로였던 거예요. 아하.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7일이 헤일로 데이예요. 그런 게 또 있어. 야,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헤일로 데이라는 게 있다고? 헤일로 데이가 있습니다. 왜 7월 7일이야? 처음에는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 마스터치프의 117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뭐 11월 7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7월 7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은 거 보니까 그냥 럭키 세븐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헤일로 데이? 네, 헤일로 데이가 존재합니다. 그날 뭐 하는 거죠? 헤일로 하는 거죠. 헤일로 하는 거지. 여자친구랑 모텔 가서 헤일로 같아 헤일로 데이. 헤일로 데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었을까? 북미는 이 난리였는데. 아니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태생 자체가 잘못입니다. 엑스박스로 아니 사실 이게 2001년도 엑스박스 런칭작이잖아요. 헤일로 전쟁의 서막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막 플스2 들어오고 위 들어오고 이럴 때잖아요. 그냥 아무나 앉혀놓고 야 너 플스2 살래 액박 살래 하면은 다 플스2 사지 누가 액박을 삽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물론 게임 패스도 나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역대급으로 MS의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 자체가 특히 게임 패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는 안 샀죠 사람들이. 솔직히 맞는 말이고. 맞아요. 그게 부인할 수 없어 이거는. 이 인기에 큰 영향을 준 것도 맞는데 또 한 가지 찝어보자면은 멀티플레이가 이 헤일로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였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멀티플레이를 지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서버가 핑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대전인데 내가 막 쐈는데 안 맞아.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거든요. 못 참죠. 절대 못 참아서. 근데 이 문제는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헤일로 인피니트 멀티플레이도 기술이 좋아져서 맞은 것처럼 보이게끔 이 AI가 조절을 해서 핑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나 지금 핑 개 높다. 이거 인풋렉 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리나라 헤일로 인기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멀티플레이 서버의 좀 문제. 서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 FPS잖아요. 장르적인 좀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콘솔로 나왔으니까 뭐 액박으로 나온 것 자체가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콘솔로 나왔는데 FPS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FPS라는 장르 자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패드로 FPS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기였었어요. 이게 지금도 사실은 막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는데 키마로 해야지 무슨 뭐 패드로 하느냐. 근데 요거를 콘솔에서도 패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립해 놓은 게 사실은 헤일로잖아요. 전쟁의 서막.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첫 작품이기도 했었고 액박 자체도 많이 안 깔렸었기 때문에 한국 유저들한테 와닿기가 어려운 작품이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기인을 하겠죠. 또 재밌는 사실이 이 헤일로 시리즈는 본 넘버링 작품들은 모두 한국어 더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헤일로 개발사가 일본에서 너무 안 되니까 한국 쪽으로 넘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너무 많아요. 일본을 공략해야 되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가설입니다. 제 가설. 아무래도 뭐 플스2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닌텐도도 있고 게임큐브 그 당시 게임큐브였겠지만 게임큐브한테도 발릴 정도였으니까 안 되겠다. 한국이라도 잡자. 진짜 아니 한글 하나 해줄 수 있어. 네. 근데 더빙까지 아마 1탄부터 더빙을 다 해줬을걸요? 다 해줬는데 네. 특히나 3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도 유출 아닌 유출이 된 게 더빙에만 들어간 예산이 그 시절에 3억 정도. 3억이요? 네. 와 캐스팅과 뭐 번역과 이런 걸 다 합쳐서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더빙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게 예산이 지금 더 들겠죠. 3억이라니. 지금은 제가 봤을 때 5억 이상 들어갈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3억 이상의 매출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예. 뭐 액박 깔려면 몇 개나 깔렸겠어. 그 사람들이 하나씩 다 사준다고 하더라도 몇 네. 개나 되겠어. 우리는 좋은데 게이머로서는 그렇지. 좋은데 참 애매하다.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애정을 가질까? 게임 내에도 한국 관련 설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남도 나오잖아요. 네, 성남이 굉장히 큰 군사 도시로. 맞아요. 예. 뭐 무기 개발 연구소도 예. 있고 예. 여기 나오는 웬만한 무기와 갑옷들은 성남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은소민 시장이 약간 감사 인사라도 SNS에다 표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남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리고 또 게임 내 주요 적, 특히 이번에 나왔던 적들이 부르트이자 저힐라네라고 우리나라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저힐라네가 아니라 북미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지라라네입니다. 지랄하네요? 지라라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막 바꿔갖고 저힐라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지라라네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어 스펠로 지랄하네가 네. 이름인 거예요? 네, 그게 아. 이것도 썰인데 네. 개발자들 중에 한국인 개발자가 네. 저 새끼도 지랄하네 이랬는데 그 옆에 들은 어. 다른 개발자 지랄하네? 좀 느낌 좋은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되게 어감도 좋고 그래서 지랄네로 됐다라는 썰이 있는데 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뭐 게임 플레이하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지랄하네라고 정확히 발음을 합니다. 오. 근데 그 종족이 이번 헤일로 인피니티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애정이 있다. 헤일로 IP를 갖고 있는 개발사는 한국에 애정이 많았지만 네. MS사 자체는 그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팬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립 서비스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서버실이라든지 이런 뭐 센터 같은 거 맞아요. 많이 짓기도 했고 그리고 뭐 SK와 손을 잡고 지금 나름대로 마케팅을 전개를 하고 있긴 지금은 한데 그렇죠. 예. 네, 하고 있긴 한데 당시에는 예. 참 일반 대중인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게임기가 이때 정도만 돼도 좋은데 우리 게이머들은 알잖아요. 얘네가 립 서비스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게 많이 없어요. 뭐 한국어라든지 우리나라 정발이라든지 뭐 스토어 관리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삽질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어쩌면은 그 헤일로가 국내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당연하지. 예. 마케팅적으로 무슨 삽질도 많이 하고 엑스박스를 모르는 사람한테 엑스박스 갖다 주고서 홍보해달라 그런다든지. 그렇지. 이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다른 이유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게이머니까 헤일로에 대해서는 진작에 알고 있었고 엑스박스도 실제로 가져본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헤일로가 신작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큰 IP고 대작이니까 해봐야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왜 선뜻 손이 안 갔냐. 아까 장르가 FPS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작을 안 해본 상태에서 마스터 치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무런 사전 배경 없이 배경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주인공만 딱 봤을 때는 저 뭔 주인공이 저렇게 생겼어 약간 이런 주인공의 매력이 잘 안 느껴지는 거야. 왜냐하면은 뭐 되게 잘생기거나 아니면 이쁘거나 복장이 되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액션이 막 되게 막 스타일리시해가지고 데메크처럼 스타일리시해가지고 게이머의 눈을 확 잡아끄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전작부터 쭉 해왔으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고 이러한 이제 액션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지만 그 배경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신작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인공을 게임 화면을 딱 봤는데 막 그렇게까지 땡기진 않는 이 부분도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계열, 그러니까 일본 게임들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북미 감성, 속된 말로 양키 센스 이런 거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들어요. 전 지금도 힘듭니다. 네. 이 헬로 시리즈는 전형적인 양키 센스를 가진 게임이었어가지고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마스터 치프의 옷 우주복 이게 약간 초록색이잖아요. 네네. 국방색. 대한민국 그 대부분의 남성 게이머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색깔이어서 더 약간 좀 이제 꺼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